안녕하세요. 인생은 협상이다의 미녀 개그우먼 장윤입니다. 오늘도 황세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 교수님 네. 지금 다른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팟캐스트 경찰 영어 하고 네. 있죠. 예.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반응 좋습니다. 예. 거기 이제 새로 오신 아나운서분 이제 할까 말까 지금 얘기 중인데 어떠세요? 그분은 경찰 영어는 하지 않고 아마 나중에 공무원 영어를 하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나운서분 보더니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엄청난 미인이던데. 제가 언제요? 아니, 전 놀랐어요. 저를 봤을 때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적겠죠. 안 오래돼서 졌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 남자분들은 익숙해지면 또 미인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알아요. 예, 계속 알아요. 예. 아니, 얼마 전에 봤는데 이제 김태희 씨 동생 이완 씨가 예. 자기는 누나가 예쁜지 모르겠대요. 왜 사람들이 예쁘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 동생은 같은 집에서 맨날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부스스한 모습에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엔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은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부스스한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나운서분도 아마 예. 계속 보다 보면 예. 그냥 그럴 거예요. 이게 여자의 질투. 네. 예. 당황스럽네요. 예. 전혀 지금 아니 갑자기 예. 팟캐스트를 하는데 초미녀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저는 막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 신고 왔는데 이렇게 정장 원피스 쫙 입고 오셨는데 굉장히 제가 작아졌었어요. 새끼 손톱만하게. 약간 그런 걸 생각하셨구나. 여자는 이게 저절로 돼요. 그래요? 네, 특히 그 남자친구의 친구 모임 갔을 때 그 친구들의 여자친구가 되게 예쁘면은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요? 네. 제가 근데 아까 지난 편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남자는 여자의 그 미모에 크게 유혹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일단 뭐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이니셜 어트랙션이라고 하는데 네네. 초기에 어떤 매력 그런 거는 거기에 좀 좌우될지 몰라도 네. 결국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씨라든가 네. 대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굉장히 진실되지 않은 분이에요. 이니셜 어트랙션? 어트랙션. 네. 외국 살다 오셨어요? 아니 외국에서 공부 좀 하고 왔죠. 그래요? 네. 영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셔가지고. 아니, 저기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좋네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실험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심리학 실험 얘기들을. 네. 그래서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하면 잠깐 나갔다 오면 되니까. 나갔다 오면 누구랑 방송해? 그냥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서? 저는 클로징만. 그건 아니지. 네. 네. 자, 어쨌든 한번 그런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긍정성에 관한 건데. 긍정성.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협상가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지난번 시간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그 위기에 선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쵸. 그리고 부정의 단어들 그리고 뭐 욕설을 한다든가 공격적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은데 협상가가 똑같이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싸움만 되지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협상가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 역지사지 이런 것들의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긍정성의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긍정성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알면 훈련하는데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실험들을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마털렌 비신 테이너라는 분이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전기 충격 이런 걸 줬을 때 그 충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 받았을 때 도망갈 수 있게끔. 첫 번째는. 두 번째 그룹은 그렇게 쉽게 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충격을 전혀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집단을 만든 거죠. 가만 냅둔 거죠, 걔네들은. 이런 거 이제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냥 비교할 수 있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세 그 그룹에다가 종양을 주입을 했어요. 이 종양은 보통 자연 상태에서 놔두면 50% 정도는 그냥 극복이 돼요. 50%는 극복을 못하고 그 정도 종양을 주입을 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냥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은 쥐들은 아니나 다를까 50%가 이겨냈고 50%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원래대로. 자, 그리고 충격을 쉽게 피할 수 없었던 집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할 수 없었던 집단. 그러니까 약간 포기하는 집단인 거죠? 그렇죠. 쉽게 충격을 이겨낼 수 없었던 쥐들은 단지 27%만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50%의 반에도 못 미친 거예요. 그 평소에 그런 습관이나 어떤 상황이 건강에까지 이제 이런 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른 실험에서는 그 강아지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었는데 이런 충격을 전혀 못 피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무기력이 학습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해도 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학습이 돼서 축적이 되면서 그런 게 또 면역력하고 관련이 빠지게 된 쥐들은 27%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절반 이하로 또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쥐들은 훨씬 더 많이 살아남은 겁니다. 평균보다 50% 이상. 그래서 보면 우리 그 동물의 몸에는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면역 체계들이 가서 잡아먹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병을 이겨내는 건데 그런 면역 세포 중에 이제 T 세포라는 게 있고요,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벌써 머리가 아프고 있어요.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죠. 이 T 세포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T하고 NK 세포의 활동. T랑 NK가 그 나쁜 애들을 잡아먹는 애들이죠. 암세포 이런 걸 잡아먹는 애들인데 그런 거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 쥐들이 면역 체계가 그런 그 세포의 활동, 좋은 세포 활동이 줄어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이따 연구가 나오겠지만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긍정성과 부정성은 그냥 기분의 문제나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건강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우울하고 맨날 무기력해 처져 있고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도 쭉 말씀드리면 생각을 많이 달리 해보셔야 될 거예요. 요즘 제가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라면만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제 감정 상태랑 연관이 있었네요. 요새 윤희 씨가 조금 요즘 가을 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자꾸 집에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약간 좀 우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홍삼을 먹어야 되나 그랬는데 요새 마음 상태도 그렇게 과히 좋지는 않죠. 뭐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뭐 이제 한 살 더 먹고 하니까 아니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고 윤희 씨가 그 방송국에 KBS, MBC고요. MBC 했을 때 그 프로그램 폐지된 게 한 1년여 되죠 지금. 훨씬 넘었죠. 근데 그래도 요즘 이거 팟캐스트 이것저것 많이 하고 요새 좋아진 거지 그 한 1년여간 힘들었잖아요. 좀 힘들었죠. 약간. 그래서 약간 무기력했었고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네. 왜 교수님이 울려고 하세요? 감정이입을 해요. 저는 행복해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요새 팟캐스트 하면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음 연구도 있어요. 영국에서 국립암연구소에서 암이 재발한 분들이 있어요. 암이 이제 치료하기도 어렵지만 치료했던 암이 재발하면 더 치료하기 힘들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유방암이 재발한 분 35분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겨내신 분들, 재발을 했지만 오랫동안 그 병을 이겨내고 생존하신 분들을 보니까 낙천적인 언어 습관을 갖고 있었대요. 그분들은 나는 괜찮아. 뭐 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평소 생활이랑 이 생명이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협상이 중요하다는 건데 협상가 마인드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고 장수에 도움됩니다. 근데 협상 지금 생로병사의 비밀 같거든요. 이게 인생은 협상이다인데 굉장히 지금 과학의 실험이 나오고 있어요. 협상가들이 부정적인 언어나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려서 꺼내야 되니까 본인이 이런 긍정의 훈련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좋은 말들을 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거 보면 개그맨들은 굉장히 수명이 짧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그렇게 공격하는 거 보고 인신공격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서로 게 그냥 그게 그냥 생활이 돼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 공격 항상. 그게 과히 좋지는 않은데 뭐 잘 받아치니까 다행이지만 재밌어요. 그냥 익숙해지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제 저번에 우리 국립암센터 원장님 하시는 분이 본인도 암에 걸린 거예요. 그분이 그 TV에 나온 걸 봤는데 아직도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 말씀 뭐냐면 암이라는 거를 내 몸에서 너무 띄어내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면 된다.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면 된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계속 살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암 환자들 그 치료하면 다니면서 네. 나도 암 환자라고 하니까 네. 근데 잘 살고 있지 않냐. 환자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거죠. 그분 마인드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정신적으로도 훌륭하셔서 잘 버텨내시는 것 같고 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네. 아내를 질병이나 사고로 잃은 남자들 26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제 아내가 사망하고 일주일 만에 네. 체열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T세포 수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우울하거나 슬픈 상태에 빠지면 몸이 아파요. 네. T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에 잘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네요. 저는 심리 때문에 그냥 몸까지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면역세포가 실제로 줄어들고 신기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쭉 살펴보면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요. 네.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한 6주 후에 체열을 해봤더니 이제 그 세포수 활동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극복이 된 거죠. 그래서 슬프면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우울증을 겪은 여성들 피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T세포하고 NK세포 활동이 크게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그냥 마음만 우울한 게 아니고 몸이 아플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자, 그리고 심장마비를 겪은 다음에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환자들을 조사해봤는데 네. 낙천주의적이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재활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비관주의자들은 낙관주의자들보다는 확실히 좀 일찍 죽었습니다. 1000명의 건강한 사람을 50명이나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네네. 이런 연구들은 정말 평생 해야 되는 건데 네, 그쵸. 1000명을 추적해봤는데 비관주의자들은 교통사고, 익사, 산업재해, 살인 등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낙천주의자들은 뭐 유산이나 암이나 에이즈, 학업 스트레스 등에 훨씬 덜 불안해하고 잘 대처했어요. 네. 돈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낙천주의 척도가 1점 높을 때마다 연간 33,000달러를 더 벌었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00불이면 한 300만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 정도 더 많겠네. 지금 환율 따지면.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긍정적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비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익사나 이런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이건 뭐 자연재해도 있고 그런데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데 교통사고 이런 거는 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이 연구로 검증이 됐다라고 할까요? 50년간 추적해봤더니 그렇게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살인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관계가 안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는 자연재해인데 익사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진짜 말이 씨가 되나 봐요. 그 미국에 나온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에서도 소개된 게 있는데 믿는 대로 된다는. 읽어보셨네. 당연하죠. 지적인 여자예요. 저번에 백치 개그 우먼이라고 소개하셨었는데 또 아는 부분은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심플한 얘기거든요. 네. 시크릿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건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주세요 하면 김치찌개 나옵니다. 그렇죠. 볶음밥 주세요 하면 볶음밥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한테 부정적인 일이 배달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식당에서 주문하는 거랑 같다. 그게 시크릿의 그 핵심 내용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책.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 확실히 사고사나 살인이나 이런 안 좋은 일로 많이 죽었다는 건 그런 일이 배달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 야, 이거 근데 이거를 무섭네요. 무서운 얘기죠.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물론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이걸 처음 들으면 안 되는데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Self fulfilling prophecy라는 게 있어요. 자기 실현적 우리말로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잘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잘 살 거야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게 결국에 그 예언들이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재수 없어. 아우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맨날 머피의 법칙이야. 이런 얘기들을 자꾸 예언을 하면 내 입으로 네네네. 실현이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야, 저 진짜 저 머피의 법칙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바꿔야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나는 머피의 법칙이야. 왜 뭐 나가기만 소풍만 가면 비가 오지? 내가 뭐 좀 하려고 네. 하면 자동차 빵꾸 날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이번에 근데 진짜 엄청난 꿈을 꿨어요. 소들이 막 소떼가 집에 와서 똥을 막 엄청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로또를 왕창 샀는데 네. 숫자가 한 개도 안 맞아요. 한 개도. 그래서 아쉬운 게 이 숫자를 빼고 샀으면 1등이 됐을 텐데. 저기요. 똥꿈 꿨다고 로또 돼서 다 될 것 같으면 안 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꼭 그걸 로또하고 연결시키니까 그렇지.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 미술을 했는데 그 앞에 토스트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켜 먹었거든요. 실기실에서. 근데 그게 치즈 햄 토스트인데 토스트가 한 20개가 와요. 그럼 제가 먼저 사이에서 골라요, 항상. 그러면은 딱 열어보면 제 것만 항상 치즈가 없든가 케찹이 없든가. 그래서 애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항상 웃었어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그 다음에 또 고르는데 네. 항상 제 것만 그러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남들이 먼저 고르게 놔두시고요. 먼저 고르지 마세요. 되게 똑똑하시네요. 그게 뭐 똑똑한 상관이 진짜 있어. 그래가지고 네. 이게 항상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확률적으로는 누구한테 어떤 운이 있고 없고는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몇 번 안 좋았던 것이 그래요? 계속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뿐인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근데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행운권이 돼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진행도 막 하시는데 자기가 진행하고 했는데도 그냥 그게 되고 되게 신기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안 돼가지고 그 체육대회를 좀 더 자주 가보시면 언젠가 될 거예요. 아버지처럼 행사 많이 안 보잖아. 그래서 그런가? 네, 많이 하다 보면 될 겁니다.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긍정적으로. 그럼요, 바꿔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50년간 연구해봤더니 그렇게 됐고요. 네. 또 미국의 윌리엄 T. 그랜트 재단에서는 하버드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200명을 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50년간 추적 조사했어. 피곤하네요. 듣기만 해도. 아니 미국 사람들은 좀 어떤 때는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대단한 게 뭐 보통 하면 한 30년, 50년 연구하니까 우리처럼 막 1, 2년 해갖고 내놓는 결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신뢰할 만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년 50년간 매년 신체 검사하고 면담하고 하버드생을 했더니 20대에 부를 누렸다고 해서 50대에 가서도 부를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뭐 첫급발 좋다고 계속 좋은 거 아니고 개급발, 첫급발이 개급발, 개급발은 아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일도 생겼다가 나쁜 일도 생겼다 했던 겁니다. 50년을 조사했더니 아까 윤희 씨 저는 가니까 왜 행운권 안 돼요? 그건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50년 그랬더니 다 사업도 실패하고 심장마비도 걸리고 알코올 중독도 걸리고 자살도 하고 암살도 당하고 다 공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제 탈락이 되잖아요. 공통점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머, 이타심 그리고 승화 같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걸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디펜스 메커니즘 50년 가까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도 계속 재수가 좋거나 어떤 사람도 계속 재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계속해서 다 누구나 또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낸 사람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겨낸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좋아요. 이거 디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포리스트 검프 영화 보셨어요? 네, 봤죠.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달리다가 어떤 사람이 그 포리스트가 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걸 잊으려고 달리기만 계속하는 장면 있죠? 네, 기억나요. 막 수영 기르고 그 사람들이 막 종교 지도자처럼 막 추종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업이 너무 안 되는데 검프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뛰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진흙탕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확 티셔츠 옆에 들고 있던 그걸 갖다 닦았어요. 그리고 확 던지고 갔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대박이 납니다. 그 티셔츠가. 거기 밑에 문구가 뭐라고 써있는지 기억나세요? 그 얼굴 그림 밑에 우스꽝 기억 안 나요. 그거는 shit happens라고 써있었어요. shit 하면 그지 같은 이런 뜻이고
happens 하면 일어난다는 거야. 그지 같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문구가 열광적이 아주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 티셔츠. 살다 보면 그지 같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야.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일어나기 마련인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방어 기제라는 건데 네네. 어떤 사람은 아씨 머피의 법칙이야. 왜 나만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맨날 생겨. 나만 안 되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면 실제로 일찍 죽거나 나쁜 일이 더 나빠진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네. 그런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승화시키고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은 잘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일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네네. 그걸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보통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하는데 사실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생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남들한테도 생기는 일이고 살다 보면 맞아요. 네. 그리고 삶만 계속 있으면 여러분 화창한 날만 계속 되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좋은 줄도 모르죠. 이제. 가끔은 비가 와야 되고 맞아요. 가끔은 천둥번개가 쳐야지 맑은 날이 감사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화창한 날만 계속되는 것만한 비극이 없는데 행복하기만 바란다는 건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우울한 일이거든요. 네. 그 복지 잘 되고 이런 편안한 나라에서 보면 자살률이 많다 이러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돈이랑 다 먹을 게 채워져 있는데 뭔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인생은 적절히 조화가 돼서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야 네네. 하는 건데 그거를 그런 그 비관적인 언어 습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나만 이러냐? 그런 사람은 실제 우울증에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그리고 카테콜아민이라는 그 성분의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카테콜아민이요? 카테콜아민. 그러면 이것도 면역과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죠. 몸이 안 좋아져서 질병에 걸리면 난 재수 없어. 왜 이렇게 병에 잘 걸리지? 왜 맨날 아프지? 이러면서 점점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96년도 핀란드에서도 2,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2,000명을 상대로 비관적인 그룹하고 낙관적인 그룹을 6년간 또 추적 조사를 했더니 비관적인 그룹은 암, 심혈관 질환,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낙관적인 그룹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켄터키 대학에서 200명의 수녀님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수녀회 엄청 하셨네요,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수녀회 들어오시는 분들 신입 수녀님들한테 자술서 같은 걸 쓰게 했어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받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술서에 비관적인 단어를 많이 쓰신 분들보다 뭐 사랑이라든가 만족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신 분이 한 10년을 더 살았답니다. 병에도 안 걸렸고. 그리고 그 1950년대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클랜드에 있는 한 여자 대학에서 150명 그 졸업생들 150명의 사진을 비교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졸업 앨범에서 활짝 웃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있거나 이렇게 웃지 않는 학생보다. 졸업 앨범에서 웃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비교해봤더니 활짝 웃고 있는 그리고 또 가짜 웃음 웃는 것도 있잖아요.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래서 활짝 웃는 사람들이 정말 결혼 생활도 행복했고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야, 제 졸업 사진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거든요. 얼굴이. 오래 살아야 왜 되는데. 화났을까요? 졸업할 일단 때? 긴장해요. 전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래서 개그우먼은 어떻게 했어? 동영상은 괜찮은데 사진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진을 잘 못 찍겠더라고요. 웃으면서. 예쁘신데 특히. 왜? 예쁘게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이야. 남들은 다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그런가? 거울 앞에 쓰면 너무 예쁜데도 나 왜 이러지? 살쪘네.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 뭐 화장 잘 안 받았네. 그런 부정적인 것만 찾는데 남자는 거울 보면서 주로 어떤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만하면 잘생겼네 이러거든요. 그렇게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셀카를 많이 찍더라고요. 이만하면 잘생겼네. 왕자 있으신 분들 보면은 그 화장실 셀카가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이렇게 거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교수님 보니까 웃음 치료사나 이렇게 뭐 긍정 전도사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우리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다음 하고. 게 길어서. 네. 그래서 그 사랑의 방정식을 연구한 가트만 박사가 있는데 네네. 그분이 남녀간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안 되고 그것만 연구하셨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네. 하여튼 그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얘기한 커플은 관계가 유지가 안 됐어요. 진짜 알아야겠네요. 제가. 네, 근데 긍정의 단어들을 많이 얘기한 커플들은 올해도 관계가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성을 가지고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개인의 건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관계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래 못 사귀는구나. 빨리 통결한 자아 반성을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야 건강할 수도 있고 연인 관계나 관계의 문제에서도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협상도 사실은 그 짧은 동안에 맺는 그 뭐 범인이라든가 자살 기도자라든가 난동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도 맨날 짧은 관계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협상가들은 긍정성을 발휘해야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배경 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 교수님과 함께하는 생로병사의 비밀.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협상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